제가 국회의 청문회 자리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까지 마련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보안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과방위에서 계속 목소리 내주시고 또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아까 프랙 보고서를 많이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프랙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털렸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랙 보고서를 보면 뭐 행안부, 외교부, 뭐 통일부, 그다음에 방첩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회의록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메모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온나라 시스템도 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나라 시스템이 털렸는지 여부, 즉 프랙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 정보기관도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코로나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보안에 있어서의 절대 원칙은 망분리, 폐쇄망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용 PC는 인터넷과 단절한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시작된 게 코로나 때부터고요. 그 이후에 이제 AI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연결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망을 전부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보안을 하다 보니까 무균실 같은 거죠. 그런데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AI 정책을 해야 되고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황 파악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신사들은 계속 압박을 해주셔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부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수조사를 시작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상임위에서 좀 나서 주셔서 현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실 텐데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터지면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모아서 또 대책으로 내시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정과제 중에 국방 관련해서 삼축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삼축체계라고 하는 것이 일단 탐지를 자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쏘기 전에 탐지를 해서 그 전에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삼축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이버 분야에서도 이 삼축체계 관점에서 사이버 삼축체계를 어떻게 만들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탐지입니다. 저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사이버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KT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죠. 그러면서 7월에 처음 얘기를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프랙 보고서에 KT가 사용하던 즉 고객 상담 서버에서 사용하던 SSL 암호통신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보당국이 좀 일찍 입수해서 그걸 이제 업체들에게 통보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SSL 인증서가 유출됐다라는 걸 먼저 안 건 외국에 있는 2명의 해커입니다. 프랙 보고서를 작성한 해커죠. 얘네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얻은 겁니다. 이런 걸 사이버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에서는 일반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인텔리전스 첩보를 우리는 왜 거쳐서 입수하느냐? 이건 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곳과 MOU도 체결하고 뭐 시타스라고 그래서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2명의 해커만도 그것이 못하다라면 사실은 사이버 인텔리전스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뭐 탐지가 됐다 하더라도 방어를 해야 되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방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정부의 예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부의 예방 능력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평가 인증 제도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아까 제일 많이 나온 게 ISMS 또는 ISMSP 인증 체계입니다. 이 ISMS 인증 체계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기본 건강검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이 기본적으로 정보 보호를 잘 하고 있는가, 뭐 기밀 자료라든가 개인 정보를 잘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이번에 ISMSP 무용론이 나왔을 때 저는 업체도 잘못이지만 정부의 관리 부실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이건 기본 건강검진 같은 거라서 해킹을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언론에서 보기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긴급 업데이트하라고 공지한 보안 취약점이 8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보안 취약점이 8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2025년에 ISMSP 인증서가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관리 부실이거든요. 기본 건강 검진 때 걸러줬어야 될 항목이죠. 그래서 저는 예방과 관련해서 이런 평가 인증 제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통신 장비는 보안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들은 무조건 보안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들, femtocel을 포함해서 보안 기능이 있는 통신 장비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보안성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좀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무력화겠지요. 무력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로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롯데카드나 여러 가지 SK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건 로그 기록이 제대로 보관 안 돼 있어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로그 기록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롯데카드만 하더라도 취약점이 방치된 건 8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그 기록이 그거보다 훨씬 짧게 보관돼 있다라면 그 사이에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또 미궁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KT 사건도 그렇고 뭐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해커가 외국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공조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축 체계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방위를 중심으로 또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은 업체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업체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 그걸 경감 사유로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똑같이 유출돼도 어떤 곳은 하루 만에 복구를 했고 또 그걸 피해 사실을 다 알렸고 어떤 곳은 1년을 지체했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조치를 한 데는 분명히 경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래서 나왔던 DBIR, 데이터 브리치 인시던트 리포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해외에서는 피해 구제 노력이 경감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기업은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거든요. 그걸 과징금의 경감 사유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체계화시켜서 과방위를 중심으로 챙겨주시면 우리가 지금 모두의 AI 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 잠깐 앞에 지금 명패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앉아주시죠. 예. 그리고 이정원 의원님이 질문하실 게 있대요. 혹시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 2분. 그러면 7분씩 드리겠습니다.